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시간부터 안녕통증이라는 책을 가지고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쓴 제 책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면서 이 책에 담지 않았던, 그리고 이후에 제가 좀 알게 된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통증 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을 열어봤는데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은 통증, 손상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적었어요. 짧은 장인데요.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못에 찔리는 큰 사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몹시 심한 통증을 겪었는데 실제로 이 구두를 열어보니까 이 못은 발가락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실제 손상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못이 구두를 관통한 걸 보자마자 이런 시각적인 정보가 이 뇌에서는 내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해서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냐면 우리가 반드시 손상이 있으면 통증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내 몸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믿기 쉬운데 그것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손상이 없었는데 극심한 통증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용했던 거거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리적인 현상은 항상 통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MRI나 엑스레이나 혹은 CT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뼈나 힘줄이나 근육이나 이제 이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과정으로 우리 몸은 손상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흰머리 생기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몸 안에서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10대의 엑스레이와 70대의 엑스레이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차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 10대는 아주 예쁜 그런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공간도 좀 넓고 이런 특징이 있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뼈 끝에 이제 칼슘들이 침착되면서 좀 더 날카롭고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공간 사이도 좀 좁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퇴행적인 변화가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퇴행적 변화가 반드시 통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실은 통증이 없이 우리 몸 안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발견했다, 내 몸 안에. 그것이 뭔가 내 삶에 아주 큰 악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병리적인 현상, 병리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픈데 이것이 내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아픈 것인가, 아니면 그거와 관련 없이 내가 이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를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디스크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서 혹시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거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손상이 우리 몸 안에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사실 아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아프지 않을까? 혹은, 손상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아프시다고요? 뭐 이렇게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들이 있죠. 아픈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병원에 가면 내 몸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결국 통증이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뇌로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신경이 내 몸에 지금 손상이 있어, 디스크가 좀 파열됐네, 아니면 연골이 좀 퇴행이 돼서 이제 연골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떨어졌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뇌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뇌는 우리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증을 발생시키는 게 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뇌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함께 뭔가 이 통증의 발생과 억제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군대에 가면 군대에는 대장이 있잖아요. 그 지휘관이 있죠. 뭐 전쟁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 군대를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 뭔가 이제 작전을 세울 때, 야 지금 이 타임에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이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휘관이 잘못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 작전에서 실패해서 그 부대가 완전히 이렇게 몰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독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휘관은, 대장은 그 밑에 참모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의 경력도 많고 계급도 높고 그리고 이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참모진을 두는데, 참모진을 여러 명 두죠. 그래서 뭐 군사들을 다 관리하는 뭐 인사참모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뭐 수송을 담당하는 뭐 이런 수송 참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의료 분야의 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작전 침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전 참모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참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타이밍에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겠다, 아니면 공격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내려서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로운 거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발생시킬 때 단순히 그러니까 손상 당했네 하고 정보가 올라오면 반드시 통증이 발생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손상이 매우 심한데 통증이 자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가 신체에서 이렇게 뇌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뭔가 처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어떤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도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뭐 허리 통증에 대해서, 허리 통증의 근원은 허리 디스크다. 근데 내가 디스크 손상 당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듣게 되는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통증 발생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끊임없이 연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통증 발생에 영향을 주더라. 왜냐하면 통증에 대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자극이 왔는데 그거를 감내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무시 못하겠죠. 그리고 해석, 이런 그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의력, 내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마트 가서 물건 하나 이렇게 사려고 하다 보면 몸이 부딪히거나 어디 이렇게 난간에, 선반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멍이 들곤 하죠. 그러면 손상 입은 건데, 내가 물건 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옷 벗을 때야 이렇게 멍이 든 걸 알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그 당시에 손상에 대한 정보가 왔지만 주의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처리하지 못해서 통증 자각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사실은 또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통증의 발생과 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내가 더 아플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덜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과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일관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계단을 5계단 올라가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어떤 날은 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한 계단도 못 올라갈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와 극하기 없이 좀 아픕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통증이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았던 진단, 뭔가 내 몸의 이상 때문만은 아니겠다. 그 통증을 더 증가시키거나 하는데 관여하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추민감화성 통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중추신경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통증을 좀 더 잘 경험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경신호가 더 증폭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 통증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중추민감화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내가 과연 그런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통증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 설문지에서 이 설문을 해보시면 자신의 통증 유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래서 내가 좀 더 많이 아프구나 혹은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그 소개란에 이 영상 소개글에 제가 넣어둘 테니까 한번 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검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증은 반드시 손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아플 때 내가 처음 받았던 그런 진단, 그게 더 안 좋아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섭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급해지고, 그런데 그러면 또 더 아프게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아픈 것이 꼭 손상이 꼭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셔도 좀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낫고 왜 치료받아도 더 아프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진단을 받고 치료하라는데 열심히 치료에 참여했지만 왜 나는 안 낫는 것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음 장에, 이 안녕통증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통증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꾸준히 그래도 이 영상을 계속 찍어서 여러분이 통증을 이해하시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